ITQ 아래 한글 시험 버전은 한글 2020과 한글 2016 버전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버전으로 같이 공부할 텐데요.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인 기능들은 모두 동일한데요. 차트 만들기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색상표도 조금 다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 유형은 A형이고 실제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 그리고 문제지 첫 번째 장을 보게 되면 수험자 유의사항 그리고 그 아래 답안 작성 요령이라고 나와 있죠. 수험자 유의사항 내용 한 번은 꼭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한글을 실행한 후에 바로 왼쪽에 저장하기 클릭을 해주세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파일의 저장 위치 나와 있죠. 실제 시험장에서는 내 PC의 문서 그 아래에 있는 ITQ 폴더에 저장을 해야 되고요. 파일의 이름도 지시되어 있죠.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지정을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파일 형식은 잘못해서 한글 표준 문서 확장자 HWPX 이렇게 된 걸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확장자 HWP 한글 문서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 내용을 보면 공통 부문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 그리고 줄 간격, 그리고 양쪽 정렬, 이거에 대해서는 위에 서식 도구에서 모두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색상에 대해선 빨강, 파랑, 노랑 이 세 가지 색은 RGB 값을 표기되어 있는 대로 지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Q 한글 시험 버전인 한글 2020과 한글 2016 네오 버전에선 색상표에 기본 설정되어 있는 테마 색상표, 여기에서 보면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빨강, 파랑, 노랑의 RGB 값이 동일한 색상이 없습니다. 그나마 한글 2020 버전에서는 색상표 아래에 오피스 테마를 선택하지 않아도 표준 색상으로 빨강, 노랑, 파랑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색상을 쉽게 선택하기 위해서 강의에서는 색상표의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변경해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기능평가 2의 4번 문제를 보면은 도형의 색상을 하향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글 2020과 한글 2016 네오 버전 모두 오피스 테마로 변경했을 경우에 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 2016 네오 버전에선 다른 색을 누른 후에 팔레트에서 하향이라는 색상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한글 2020 버전에서는 바로 팔레트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한 후에 하향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글 2020 버전은 테마색 이 화면에서 색상표를 바꾸기 전에 기본에서 하향을 먼저 선택을 해 놓으면 제일 아래에 최근에 사용한 색상으로 하향이 나와 있으니까 테마 색상표 오피스 상태에서도 팔레트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선택을 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버전 두 가지 모두에서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변경하지 않은 기본 상태에서 보면은 색상의 이름이 노랑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RGB 값이 255, 215, 0으로 되어 있어서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노랑과 다른 색상이죠. 하지만 색상 이름은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강, 노랑, 파랑 중에 노랑은 기본 테마에 있는 노랑인 RGB 값 255, 215, 0 이 색상으로 지정해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재 동영상 강의에서는 답안 작성 요령에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빨강, 노랑, 파랑은 RGB 값이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선택하도록 오피스 테마 색상표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안 작성 요령 다음 내용을 보면은 용지 여백이 나와 있죠? 지정하기 위해서 F7키를 눌러주세요. 용지 종류는 A4, 용지 방향 세로, 그리고 용지 여백은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세로, 가로로 볼 수 있죠. 제보는 항상 0mm고요. 가로에 보면은 왼쪽은 11mm로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세로엔 4개가 나와 있죠. 위쪽 10, 머릿말 10, 꼬릿말 10, 아래쪽 10 이렇게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것으로 지정을 해서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림 삽입에 대해서 반드시 문서에 포함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페이지 구분 1, 2, 3페이지 나눠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1페이지 첫 번째 줄엔 1점 엔터 3번 또는 4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2점 다시 엔터키 서너 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나누기 위해서 쭉 메뉴 가서 구역 나누기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2페이지로 나뉘었죠.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는 다시 3점 엔터 3, 4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4점 엔터키 서너 번 눌러주고 다시 한번 구역 나누기를 하면 3페이지로 이동하죠. 그러면 이제 3페이지의 첫 번째 걸 보면은 제목이 나오는데요. 이 페이지에 있는 기능평가 2의 4번 문제 보면은 그림에 하이퍼링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하이퍼링크는 3페이지의 제목 앞에 있는 책갈피에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4번 문제를 작성하려면 3페이지에는 책갈피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먼저 제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커서를 첫 번째 칸으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입력 메뉴 가면 책갈피가 있어요. 클릭한 후에 책갈피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제목에 지정되어 있는 책갈피 이름, 여기선 보안 기술이라고 입력해서 넣기를 눌러주세요. 화면엔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요. 보기에서 조판부호 하면 책갈피 조판부호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1페이지로 이동해서 1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모든 문제는 번호 써있는 아래쪽에 1, 2, 3, 4번은 그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능평가 1에 1번 문제 작성할 텐데요. 조건이 있고 출력 형태 있죠? 출력 형태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모두 직접 만들어줘야 합니다. 처음 입력할 내용들은 모두 영어로 되어 있죠? 영문, 대소문자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는데요. 엔터키 누르지 말고 그대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입력한 후에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빈줄 없이 바로 다음 줄에서 한글 내용 역시 엔터키 누르지 말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문단은 하나의 문단, 다시 하나의 문단 해서 두 개 문단이고요. 이 네 개 줄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주세요. 위에 제목과 아래 빈줄 여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F6키 눌러주세요. 스타일 대화상자 왼쪽 하단에 더하기 표시 있죠? 스타일 추가하기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스타일 이름은 조건 1에 지정된 것 0으로 써있죠? 입력을 해주세요. 영문 이름은 지시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입력하지 않고요. 스타일 종류는 문단과 글자가 되어 있는데요. 글자 하면 문단 모양 설정을 못하죠. 그래서 문단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문단 모양 눌러주세요. 왼쪽 여백 15포인트 지정되어 있죠? 여백의 왼쪽을 15라고 입력하세요. 그 다음은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 지정되어 있죠? 간격의 문단 아래를 10으로 입력을 해주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제 글자 모양을 클릭하세요. 조건엔 글꼴, 한글, 영문 각각 다르게 되어 있고요. 공통으로 크기, 장평, 자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공통으로 지정된 것 확인할게요. 크기는 기준 크기에서 10포인트, 그리고 장평은 95%로 변경을 해주고 자간은 5%로 변경하세요. 이제 각각 지정해야 되는 것, 언어 대표로 되어 있는 걸 한글로 변경, 그리고 글꼴 이름을 굴림이라고 입력하면 글꼴 나타나죠? 여기에서 굴림을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언어 한글로 되어 있는 걸 영문으로 변경을 해주고 이번에도 글꼴 이름을 도둠이라고 입력해서 도둠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스타일 추가하기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 스타일 목록에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스타일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이 두 개 문단에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 변경된 게 보이고요. 그리고 위에 서식 도구의 스타일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2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1번과 2번 답안 사이에는 한 줄 이상만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2번에는 표와 차트 만들어야 되는데요. 순서대로 표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단축키로 Ctrl NT 또는 입력 메뉴에 가서 표 아이콘 있죠? 이것을 클릭을 해주세요. 줄 개수, 칸 개수는 출력 형태를 보고 세어보세요. 그러면 5줄 6칸이 되겠죠? 시험 문제는 5줄 6칸으로 문제 2에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제 크기 지정, 여기는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으로 해놓고요. 기타는 두 개가 있는데요.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하면 됩니다. 나중에 3페이지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 표를 한 번 더 만드는데요. 줄칸만 수정하고 크기 지정, 기타 이거는 설정하지 않고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기 눌러서 표를 만들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표 조건 순서대로 할게요. 먼저 표 안에 모든 셀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위에 서식에서 글꼴 지정하는데요. 처음 한글을 실행한 후에 지정할 때 한 컴 글꼴이 선택되어 있어요. 그래서 궁서, 굴림, 도둠 이 세 가지 글꼴은 한 컴에서 설치한 글꼴이 아니고 윈도우에서 설치한 글꼴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목록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글꼴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글꼴 이름을 지정할 도둠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도둠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모든 글꼴 선택이 되었다면 목록 열지 않은 상태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도둠 입력하고 그냥 엔터키 바로 눌러주세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그리고 정렬은 문자와 숫자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문자에 지정되어 있는 가운데 정렬로 수평 정렬을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ESC키를 누르면 블록 설정이 해제되죠. 그러면 우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을 끝냈다면 이제 숫자만 입력되어 있는 셀들 블록 설정해 주세요.
합계 아래에는 당연히 숫자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옆에 4개 빈 셀도 같이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는 오른쪽 정렬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셀 배경, 면색을 노랑 지정하는 게 있는데요. ITQ 시험지는 모두 흑백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시험지에선 색상할 수가 없죠. 하지만 출력 형태를 보면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 셀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가 노랑으로 지정된 거니까요. 이렇게 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알파벳 C키를 눌러주세요. 셀 테두리 배경 탭, 여기에선 테두리 배경 대각선 이걸 선택할 수 있는데요. C키를 누르면 배경 탭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에선 색을 선택, 그리고 면색 열어주세요. 테마 색상표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으로 되어 있다면 한글 2020 버전은 그냥 아래에서 노랑 RGB 값 255, 255, 0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한글 2016 네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색상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2016 사용자는 오피스로 변경해서 노랑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제 계산 기능으로 합계 구해야 되는데요. 합계가 나타낼 셀, 그리고 합계할 셀. 그러면 이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아래도 동일하게 합계 구하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같이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블록 계산식으로 가서 블록 합계 실행을 해주면 합계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캡션을 구해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한글 2020 버전, 2016 네오 버전 모두 동일하게 작성할 수 있는데요. 캡션을 만드는 메뉴 위치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한글 2020 버전은 메뉴도 위에 표 디자인과 표 레이아웃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표 레이아웃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한글로 캡션 써 있고 위에 가일 해서 상자 보이죠. 그런데 캡션이라는 이걸 클릭하면 위치를 직접 지정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선 위를 선택하면 표 위에 캡션 내용 입력할 수 있게 나타나죠. 한글 2016 네오 버전 같은 경우에는 표 안에 커서를 놓았을 때 위에 메뉴는 표만 나타나요. 그리고 캡션을 만드는 도구 역시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있어요. 이렇게 가일 상자만 보이는데요. 옆에 삼각형 눌러주면 위치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위를 한 다음에 캡션이 위에 나타나면 이 안에다가 캡션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2020 버전에서 캡션 내용부터 입력을 하고 설명할게요. 입력한 캡션은 블록 설정해주세요. 조건의 1번에 지정된 것처럼 여기도 글꼴 동일하게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 10포인트, 그리고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 정렬로 지정하세요. 그럼 이제 선 모양을 지정해야 되는데요. 현재 이 상태에서 셀의 너비는 따로 조절할 필요 없죠. 높이도 조절할 필요는 없는데요. 아래 공백이 차트를 만들어도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선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로 한 번, 두 번만 키워놓고 여러분한테 설명하도록 할게요. 표 전체 셀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셀 테두리 배경 탭에 테두리 탭이 나타나는데요. 선 모양 바로 적용이라는 게 체크되어 있을 수 있어요. ITQ 한글 시험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체크 해제하고 작업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이제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 그리고 바깥쪽 테두리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첫 번째 행만 드래그의 블록 설정해서 알파벳 다시 한번 L키, 그리고 종류를 이중실선, 이번엔 아래쪽 테두리 선택, 그리고 설정 누르고요. 다시 첫 번째 칸만 드래그의 블록 설정, 다시 알파벳 L키 누르고 종류를 이중실선, 그리고 오른쪽 테두리 선택해 설정 눌러주세요. 모두 다 오른쪽 테두리 선택해 지정하지만 한 번에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세 번에 나눠서 각각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합계 제일 밑에 비어있는 칸 클릭 한번 해주면 그대로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선택이 되죠.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이번엔 대각선 탭으로 가서 대각선 X자 모양으로 나타나도록 이렇게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표에 대한 내용은 모두 작성했고요. 표를 글자처럼 취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표 아래 빈줄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빈줄 하나가 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의 조건을 보면은 1번엔 차트 데이터를 표 내용에서 어떤 거 사용하라 나와 있는데요. 출력 형태에서 노랑으로 지정한 셀, 이 데이터를 사용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차트를 하는데요. 한글 2016은 차트 만들기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 차트 모양이 나타나지 않아요. 차트 만들기가 버전에 따라 다르다는 건데요. 한글 2020 버전에서 차트 만들고 수정하는 것 먼저 완료하고 다시 한글 2016 네오 버전에서 차트 만들고
차트 마법사로 수정하는 것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글 2016 네오 버전 사용자는 2020 버전의 차트 만들기는 넘어가도록 하세요. 그러면 한글 2020 버전에서 다시 블록 설정되어 있는 곳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차트로 가서 지정되어 있는 묶은 세로막 대형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 데이터 편집 나타나는데 이건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사용할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하면 됩니다. 나중에 필요한 경우 있다면 차트 디자인에 차트 데이터 편집 이걸 클릭하면 다시 나타나게 해서 이렇게 더블 클릭해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묶은 세로막대형에서는 가로축과 범례 이걸 서로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차트 디자인의 줄칸 전환이라는 것 클릭하면 서로 변경이 되어 나타나요. 현재 출력 형태에서는 보안 장비부터 통신 데이터 센터 이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줄칸 전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차트 만들고 나서 실제 시험에서는 바로 그냥 개체 속성 먼저 들어가세요. 그리고 위치를 글자처럼 취급 체크, 그리고 설정 누르면 차트가 표 아래로 이동해요. 차트가 표 아래에서 한 줄 더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차트의 오른쪽 테두리 잡고 표와 비슷한 너비로 키워주세요. 그러면 조건 3번 제목에 지정된 것 두 개가 지정되어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 한글 2020 버전에 대한 지시예요. 차트 제목을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그리고 글자 내용에 차트의 제목, 출력 형태 보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언어별 설정이 있는데요. 한글, 영어 나뉘어 있죠. 내용에 한글만 써 있지만 저희 그냥 한꺼번에 같이 지정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글꼴 이름 직접 입력하면 바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그냥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나중에 설정 눌렀을 때 제대로 변경되지 않아요. 그래서 글꼴을 입력한 후에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영어 글꼴도 동일하게 글꼴 이름 입력해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세요. 속성에서는 진하게 속성을 선택, 크기는 12포인트로 조정해주고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제목 속성 누르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서 차트 제목이 선택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아래에는 5가지 기능이 있죠. 그리기 속성에서 채우기는 밝은색, 선은 어두운 색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효과로 가서 그림자에 몇 가지 있는데요. 마우스 올리면 이름이 나타나죠. 그래서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클릭해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 세로축에 축 이름 옆에 보면은 단위 100명 이렇게 축 제목이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 없는 상태니까요. 위에 차트 디자인에 왼쪽에 가면 차트 구성 추가가 있어요. 여기에서 축 제목 그리고 기본 세로를 선택하면 이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축 제목을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그리고 글자 내용에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괄호 단위 100명, 괄호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제목 이외의 글꼴, 굴림 보통 10포인트로 해야 되는데요. 아래 속성을 보면은 보통이란 속성이 없죠. 이 3개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되고요. 크기는 10포인트, 그러니까 속성에서는 따로 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냥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해 선택, 영어 글꼴도 굴림으로 변경해서 클릭해 선택, 그리고 바로 그냥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글자가 계속 뉘어져 있는 거는 옆에 개체 속성에 크기 및 속성으로 가서 글상자 열어주고요. 글자 방향을 가로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세로축에 축 이름을 클릭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이번에도 글꼴 굴림으로 변경해 선택을 마우스로 해주고요. 그리고 바로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가로축도 글자 아무거나 클릭해 선택,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서 한글 글꼴 굴림으로 변경, 영어도 굴림으로 변경해 클릭, 그리고 설정 눌러주면 되고요. 그리고 범례도 클릭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간 후에 한글 글꼴 굴림으로 변경, 영어도 굴림으로 변경해 클릭해 그리고 설정 눌러주면 되고요. 그리고 테두리 지정이 출력 형태 나와 있죠. 개체 속성의 범례 첫 번째 그리기 속성에서 선의 어두운 색 이걸 클릭만 한번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서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가로로 되어 있는 이 선 필요 없죠. 아무 선이나 클릭해 선택을 해주고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그리고 세로와 가로 쪽에 눈금이 보이더라도 그거는 버전 차이 때문에 감점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거는 무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에 대한 설정은 끝이 났으니까 개체 속성은 닫도록 할게요. 그리고 3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그러면 이제 2016 네오 버전에 대해서 차트 만들기 설명할 텐데요. 2020 사용자는 강의 영상 조금 뒤로 가서 3번 문제 설명을 봐주세요.
네오 버전에서도 동일하게 표에서 노랑으로 지정된 셀만 블럭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만들기 눌러주세요. 차트 바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글자처럼 취급 체크해서 설정 누르면 표 아래로 차트가 이동하죠. 차트의 너비를 표와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차트 오른쪽에 하얀색 부분 있죠?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마법사 들어가세요. 첫 번째 화면에서는 세로막 대형으로 묶은 세로막 대형이 선택되어 있고요. 이름은 아래쪽에 나타나죠? 바로 그냥 다음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글자가 조금 겹쳐 보이긴 하지만 방향이 행, 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은 열이 되어 있는데요. 열 상태에서는 X축이 이렇게 나타나고 범례 쪽에는 몇 회인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만약에 행으로 바꾼다면 서로 두 개가 바뀌어 보여요. 현재 출력 형태를 보면은 열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바로 바꾸지 않고 이것만 확인한 후에 다음 넘어가면 되겠고요. 이제 차트의 제목, 출력 형태 보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X축, Y축, 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세로축의 옆에 나타나야 되니까 Y값 축의 내용을 단위 100명 이걸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가로선은 자동으로 사라졌고요. 제목이 만들어졌는데요. 조건의 3번 제목을 보면은 두 줄로 지시가 되어 있는데요. 괄호 안에 지시되어 있는 내용이 2016 네오 버전에 대한 지시사항이에요. 그러면 제목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제목 모양의 배경 탭에서는 먼저 선 모양과 그림자 변경할 수 있는데요. 종류를 한 줄로 변경, 그리고 그림자에 대해서는 위치를 지정된 2포인트로 변경해 주면 됩니다. 색상에 대해서는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글자 탭으로 가주세요. 아래쪽에 글꼴 설정이 있는데요. 글꼴 목록을 클릭하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닫히죠. 이 상태에서 지정된 이름인 굴까지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굴림 선택될 거예요. 만약에 굴림이 아닌 굴림체 이런 걸로 출제가 된다면 목록 열어서 바로 아래에 있는 굴림체로 변경하면 되겠죠. 아래 속성에서는 보통이 선택되어 있고요. 크기는 12포인트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긴 속성을 진하게로만 변경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테두리 그리고 그림자까지 지정되었는데요. 그림자가 출력 형태하고 다른 거는 문제지의 내용이 한글 2020 버전에서 만들어진 걸로 출제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 조금 다른 거는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왼쪽에 단위 100명 써있는 이 축 제목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축 제목 모양 여기에 글자에 글자 방향 가로로 되어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면 글자가 나중에 가로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다시 글꼴 여기를 굴림으로 변경 그리고 속성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보통의 10포인트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속성 보통 크기를 10포인트로만 변경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 축의 이름 이 숫자 아무거나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탭으로 가서 여기도 굴림으로 변경 그리고 보통 모양의 10포인트 설정 눌러주면 되고요. 그리고 가로축은 2020 버전과 다르게 선택이 잘 안 될 거예요. 가로축의 글자가 선택이 되면 이렇게 선택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가로선, 차트 아래쪽 선만 이렇게 선택이 돼야 되는데 제대로 선택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위에 메뉴 보면은 축 있죠. 축의 이름표, 그리고 가로 항목 축 선택 이렇게 하면 가로축의 글자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글자 탭으로 가서 여기도 굴림으로 변경, 보통 모양의 10포인트 설정 눌러주면 되고요. 그리고 범례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출력 형태 테두리가 나와 있죠. 그래서 배경에서 종류를 한 줄로 변경, 그리고 다시 글자 탭으로 가서 글꼴, 굴림으로 변경, 보통 모양의 10포인트로 변경해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출력 형태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세로축의 이 눈금선 작게 보이는 것, 이거는 출력 형태하고 다른 상태인데 버전 차이기 때문에 따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가로축도 마찬가지고요. 변경해야 될 부분 하나가 있는데요. 0에서 10단위씩 변경돼야 되고 최대값 50단위로 변경돼야 되죠. 차트를 바깥쪽 이렇게 선택한 후에 차트 한 번 클릭하고 높이를 조절하면 변경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변경하면 최대값이 다시 60으로 변경되고 제대로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차트를 더블 클릭해 다시 차트 안으로 들어가고요. 차트의 세로축 이름표가 아닌 바로 옆에 세로선 가는 선 있죠? 이거를 마우스 끝으로 정확하게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축 모양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여기 비례 탭 가주세요. 자동으로 꾸밈을 체크하세요. 최소값 0, 최대값 50, 변경할 필요 없죠. 이제 이 단위만 변경하면 되는데요. 현재 큰 눈금이 10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0에서부터 시작하니까 1, 2, 3, 4에서 총 50까지 10단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력 형태를 보면은 5단계로 변경돼야 되죠. 그래서 큰 눈금선을 5로 변경을 해주고 그리고 설정을 누르거나 미리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변경된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이렇게 수동으로 눈금 단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차트 바깥쪽 클릭한 후에 다시 차트를 이렇게 높이를 조절하더라도 이 값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에 대한 설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글 2016 버전에서는 알아둬야 할 게 있는데요. 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아래쪽으로 문제 작성하기 위해서 3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클릭하면 위에 도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차트 안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차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다른 곳 아무 곳이나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차트 바깥으로 빠져나왔죠? 그래서 3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게 되면 위에 메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3번부터는 다시 동일하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글 2020 버전 기준으로 작성할 텐데요. 3번은 수식을 입력해야 되죠. 입력 메뉴에 가면 한글 2016 버전은 수식 위에 fx라는 게 있어요. 이거 클릭을 해주면 되고요. 한글 2020 버전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입력 메뉴에서 수식에 위에 루트 x 이게 있죠. 이걸 클릭하면 수식 편집기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 문제 보면은 1번, 2번으로 나뉘어 있죠. 그래서 저희도 동일하게 1번, 2번으로 먼저 번호 입력할 거예요. 한두 칸만 띄워주고 괄호 1번 입력하세요. 그리고 한 칸만 띄워주세요. 이 앞에는 띄우지 않고 바로 아래다 이렇게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한 칸 떨어진 이 위치에서 입력의 수식 루트 x 클릭할게요. 수식 편집기에서는 입력할 수 있는 글자는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처음에 g = 2까지는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문자 g = 2 입력하고요. 그리고 위에 적분으로 가서 첫 번째 거 선택, 그리고 아래쪽에 분수니까 위에 분수 선택, 분자에는 소문자 a, 그리고 분모 클릭한 다음에 다시 숫자 2 입력, 그리고 위에 상자 선택, 소문자 a 입력, 가운데 상자 클릭해 선택, 분수 선택하고요. 그리고 소문자 b 입력해서 다시 근호 선택, 그리고 소문자 a, 그리고 첨자 입력해야 되는데 2016 버전은 그냥 위첨자, 아래첨자 이 두 개만 있어요. 2020 버전은 첨자에서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나타나도록 첫 번째 거 선택해서 숫자 2 입력,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첨자 밖으로 빠져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 x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위첨자 선택 숫자 2 입력, 그리고 아래 분모 선택해서 소문자 a,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서 이렇게 분수 밖으로 빠져나오고요. 소문자 dx 입력하세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수정할 게 없죠. 넣기 눌러 빠져나오세요.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입력한 수식 더블 클릭해 들어가서 수정하고 다시 넣기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2번 입력하기 위해서 몇 칸만 띄워주고요. 괄호 2번 입력을 해주세요. 한 칸 띄우고 다시 수식 편집기 실행을 해서 대문자 q 그리고 분수니까 분수 선택해서 대문자 f를 분자에 입력, 분모 클릭해서 소문자 h, 그리고 위첨자 선택해 숫자 2,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를 한 번, 두 번 누르고 다시 한번 분수 선택, 분자의 숫자 1, 분모에는 숫자 3,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그리고 다시 한번 분수 선택, 대문자 n을 분자에, 분모에 클릭해서 소문자 h, 위첨자 선택해 숫자 3,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 번, 두 번 눌러주고요. 소문자 m, 그리고 g 위에 가로선이 있어야 되죠. 이거는 위에서 선택을 해줘야 돼요. 글자 선택해주고 g 입력해주고 다시 위첨자 선택, 숫자 2까지 입력하세요. 그러면 모두 입력했으니까 넣기 눌러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이제 4번 문제는 도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아래 공간을 모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도형 모두 보기 어렵죠. 그래서 보기 메뉴로 가서 화면 보기를 쪽맞춤이나 폭맞춤으로 바꿔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도형 만들 때 우선 조건의 2번을 보면은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력 형태에 각각 도형 지시되어 있는 걸 보면은 색상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임의의 색상으로 각각 지정하라는 것도 있고요. 색상이 아예 지정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시험지가 모두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시험지 보고서 색상을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임의의 색상 아무거나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혹시 정답 파일 같이 열어서 보고 있더라도 그 색과 동일하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형을 만들 텐데 제일 뒤쪽에 가려져 있는 도형부터 만들면 돼요. 그래서 입력 메뉴로 가서 직사각형 선택 4번 아래에 적당하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를 130, 높이는 150으로 지정하세요. 크기 고정은 지시가 없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을게요. 4번에서 만드는 도형, 그림, 글맵 시 이 모든 것은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로 지정을 해줘야지 모양들이 제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선탭으로 가주세요. 여기에서는 종류 바꿀 수 있고요. 사각형 모서리 공률 바꿀 수 있는데요. 뒤쪽에 커다란 도형은 둥근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죠. 선택을 해주고요. 채우기 탭, 여기에는 색상 지시가 현재 없죠. 그래서 면색, 기본 하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임의의 색상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바로 위에 글상자 만들게요. 가로 글상자 선택해서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 해주고요. 글상자 안에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엔 바로 글상자 테두리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서식에서 글꼴을 지정되어 있는 궁서로 변경할게요. 글자 크기도 22포인트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글자 색은 하향으로 변경하는데 색상이 안 보인다면 팔레트로 가서 하향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수평 정렬, 여기는 가운데 정렬로 지정하세요. 글상자를 더블 클릭해주세요. 먼저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너비를 120, 높이는 17을 지정하세요. 선 탭 가주세요. 여기는 사각형 모서리 공률을 반원으로 변경하세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이 면색 하향으로 되어 있어서 글자도 안 보이고 있죠. 임의의 색상 지정을 하는데요. 파랑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RGB 값 00, 255 이걸로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잠깐 보면 글상자 탭에 세로 정렬에 가운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형과 글맵 시에선 따로 세로 정렬은 확인할 필요 없어요. 이제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제 아래 도형과 세로 정렬이 좀 맞아야 되겠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맞추기 쉽다면 그대로 하고요. 그게 어렵다면 Shift 키 누르고 아래 도형도 같이 선택, 그리고 위에 맞춤해서 가운데 맞춤해주면 쉽게 세로 정렬 맞출 수 있어요. 아래 그림 뒤에 있는 사각형, 직사각형으로 드래그해 만들어주고요.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를 50으로 변경, 높이도 50으로 변경, 그리고 선 탭에선 따로 변경할 필요 없죠. 채우기 탭으로 가서 면색 지시가 없기 때문에 임의의 색상 아무거나 선택하고 싶은 거 지정하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를 출력 형태 보고 맞춰 놓으세요. 이제 입력 메뉴 가주세요. 그림을 삽입하기 위해서 그림 위에 그림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위치 ITQ 아래 픽처 폴더죠. 여기에서 역시 지정되어 있는 이름 logo1.jpg 파일, 확장자 안 보여도 그림 파일로 되어 있다면 이 그림이 보일 거예요. 아래쪽에 선택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모두 체크 해제해 놓고 문서의 포함은 반드시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이 뒤쪽에 가려져 있는데요. 그림을 클릭하면 위에 메뉴 나타나죠. 여기에서 크기 조정, 그리고 색상 회색조로 변경, 그리고 글 앞으로로 변경, 그리고 혹시 회전 이거에 대해 출제가 된다면 이걸로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기존처럼 개체 속성 들어갈게요. 그림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를 40, 높이는 30으로 변경하고요.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로 해야지 그림이 앞쪽에 나타나요. 그리고 그림 탭에선 문서에 포함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색조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출력과 비슷하게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제 오른쪽에 글상자 입력 메뉴로 가서 글맵시 위에 가나다 클릭하세요. 내용에 먼저 출력 형태를 보고 글상자 내용 입력하세요. 입력한 후에 아래에 글맵시 모양 있죠? 목록 열어서 지정되어 있는 육각형 선택을 해주고요. 글꼴 여기에는 글꼴 이름 입력해도 글꼴이 선택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제일 위로 가주세요.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 이름 도둠 쉽게 찾을 수 있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역시 뒤쪽에 가려져 있는데요. 글맵시를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서 너비는 50, 높이는 35로 변경하고요. 역시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로 변경, 그리고 채우기 탭 가주세요. 면색이 파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글자 색이죠. 그래서 면색, 파랑, RGB 값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변경하지 않고요. 바로 그냥 설정 눌러주면 되겠네요.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그림 옆으로 이동시켜 놓으세요. 이제 아래쪽에 도형들 만들어야 되는데 왼쪽에 좀 작은 도형이 나타나죠? 그래서 보기 메뉴를 조금 다시 폭맞춤으로 크게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역시 뒤쪽에 가려져 있는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우선 입력으로 가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주세요. 지시가 직사각형 그리기로 두 개가 되어 있는데요. 글꼴 지정이 없는 두 번째 것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너비를 13, 높이는 15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선택으로 가서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둥근 모양으로 변경, 그리고 채우기 탭에선 여기는 면색해서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 되어 있죠. 출력 형태 보면은 가나다 뒤에 있는 도형들 회색으로 조금씩 색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하향이 아닌 임의의 색깔 각각 다르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면색에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 아무거나 지정하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위치는 조금 이따 조절하는데요. 같이 겹쳐 있으면 뒤에 도형이 선택이 어려우니까요. 우선 가로 글상자를 만드는데요. 조금 띄워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위치 조절할게요. 우선 여기에는 가라고 입력하세요. 그리고 테두리 선택을 해주고요. 글꼴을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변경해주고 수평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상자 테두리를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서 너비는 15, 높이는 12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선 탭에선 여긴 따로 변경할 필요 없죠. 채우기 탭에선 면색 기본 하향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은 바꿀 필요 없고요. 바로 설정 누르도록 할게요. 이제 뒤쪽에 있는 도형 위치 조절하고 앞쪽에 있는 도형도 테두리 선택해서 드래그의 위치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이제 오른쪽에 글상자 만들기 위해서 가로 글상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안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테두리 선택을 해주고 위에서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해주고요. 수평 정렬, 가운데 정렬로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테두리를 더블 클릭해 개체 속성 들어가고요. 기본 탭의 크기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선 탭에선 종류를 점선이나 파선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는 색 채우기 없음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글상자의 위치와 너비, 높이 조절하고 싶다면 이제 조절하면 되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인 조절 필요하다면 Alt키 누르고 드래그에 조절하면 아주 세부적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3개 도형 위치와 크기 조절 끝났다면 이제 3개를 같이 선택해야 되는데요.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이 잘 안된다면 도형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도형 메뉴에서 개체 선택이라는 이 메뉴 있죠. 이걸 클릭을 한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점선 안에 선택하려는 도형들 안에 모두 들어오게 이렇게 해주면 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택하는 기능 해제하려면 여기는 다시 한번 메뉴를 클릭을 해주면 되고요. 선택은 그대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복제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 수직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쉬프트 키, 그래서 두 개 같이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 옆에 더하기 표시 나타난다면 아래로 드래그해서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가나다, 그리고 옆에 점선 도형, 그리고 옆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글상자 내용 수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도형 만들기는 모두 완료했는데요. 가나다 뒤에 있는 도형들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으로 각각 지정하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면 나 뒤에 있는 도형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할 때 제대로 선택이 안 된다면 이렇게 앞에 도형 선택하고 Shift 탭키 누르면 바로 뒤에 도형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도형 테두리 더블 클릭해주면 개체 속성 나타나죠. 채우기 탭에서 면색, 위에 도형과는 다른 임의의 색상 지정을 하고 설정 누르세요. 다 뒤에 있는 도형도 더블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역시 면색을 가와 나 뒤에 있는 도형과는 다른 색, 임의의 색상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도형들은 답안 작성 요령에 묻기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일은 중간중간 여러분이 알아서 저장을 해주세요. 이제 3페이지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할 텐데요. 제목 뒤에 커서를 놓고요.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제목 아래에는 빈줄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는데요. 한자 입력하는 데까지 입력하세요. 그리고 변환하는 융합 뒤에 커서 놓고 한자키 눌러주고 한자가 하나죠. 입력 형식을 한글 괄호 안에 한자 나타나도록 선택, 그리고 바꾸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이 4개 줄, 이건 하나의 문단으로 각 줄 끝에서 엔터키 누르지 않고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이제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는 출력 형태 보면 들여쓰기가 한글 한 글자만큼 되어 있어요. 스페이스바 2칸으로 그냥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문단 모양에서 들여쓰기 10포인트 지정을 해도 되는데요. 미리 지정을 하고 내용을 입력하면 엔터키 누른 다음 줄도 모두 들여쓰기가 지정되어 버려요. 그래서 저희처럼 그냥 스페이스바 2칸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작업을 하세요. 이렇게 해도 ITQ 한글 시험에선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역시 엔터키 누르지 말고 한자 변환하는 내용, 기어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어 뒤에 커서 놓고 한자키 눌러주세요.
기어에는 한자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마우스 클릭해보면 글자 크게 볼 수 있죠. 출력과 동일한 한자 단어 선택을 해주고 바로 바꾸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 마저 입력을 하세요. 그러면 들여쓰기 지정되어 있는 정확히는 스페이스바로 두 칸 들여쓰기 지정한 이게 하나의 문단, 그리고 바로 위에 하나의 문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빈줄이 있고요. 이제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다음으론 이제 중제목이 하나 나타나죠. 먼저 컨트롤 F10키 눌러주세요. 특수문자 여기 선택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한글 HNC 문자표의 정각기호 일반 여기에서 모두 출제되는데 바로 옆에 완성형 KS 문자표 여기에서 찾아도 되고요. 다른 탭에서 찾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도형을 클릭해주고 넣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 띄어쓰기 한 칸 입력한 후에 중제목 내용 마저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중제목 아래는 바로 다음 줄에서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6줄의 내용들 입력을 하는데 앞에 문단 번호 무시하고 저처럼 각 줄 끝에서 엔터키 누르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2번 눌러서 다시 줄바꿈 해주는데요. 위에 중제목처럼 여기도 위에 빈줄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컨트롤 F10키 누르고 바로 넣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 칸 띄워주고 다시 중제목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여기에서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바로 다음 줄에서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단축키로 컨트롤 NT 또는 입력에서 표 위에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이번에도 줄과 칸수 세어보면 줄 개수는 6, 칸 개수는 5가 되겠죠.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는 줄과 칸의 개수가 조금씩 다르게 출제되니까 셀 합치기 되기 전 상태로 개수를 세어보고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 설정은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변경하지 않고 바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표 입력하고 아래 기관명까지 입력해도 아래 공간이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셀 블록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로 전체 조금만 키워놓을게요. 저는 한 4, 5번 이렇게 키워놓고 여러분이 잘 보이게 해놓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먼저 글꼴을 바꾸도록 할게요. 서식에서 글꼴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고 글자 크기 10포인트 그리고 가운데 정렬로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셀 합치기를 먼저 할게요. 구분 아래 2개 줄 블록 설정 셀 합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2일차에 해당하는 2개 줄 블록 설정해서 셀 합치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비고 아래 모든 셀 이렇게 설정해서 다시 한번 셀 합치기 눌러주세요. 이제 구분에서부터 내용들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비고 아래 내용들은 5줄로 나타나고 있죠. 각 줄 끝에서 엔터키 눌러서 줄 바꾸면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다른 내용들은 셀 너비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하면서 입력을 하는데요. 저처럼 글꼴을 먼저 바꾸고 셀 너비를 조절해야지 나중에 다시 셀 너비 조절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잠깐 영상 멈추고 내용들 입력을 해 놓으세요. 표의 전체 크기는 조절할 필요 없고 각 셀의 너비 조절하면 되고요. 그리고 높이는 처음에 아까 조절했다면 더 이상 조절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특정 셀만 조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 이렇게 키워주면 블록 설정된 곳만 조절할 수 있고요. 해당 셀만 너비를 조절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마우스로 들어가면 해당 셀만 너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 아래 빈줄 커서 놓아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표와 기관명 사이에는 빈줄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관명을 입력을 해주세요. 기관명은 오른쪽 정렬로 지정되어 있죠. 미리 지정을 해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이제 3페이지 첫 번째 줄 제목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제목을 드래그해 블록 설정해주세요. 제목의 글꼴 도둠으로 변경해주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 진하게 속성 지정, 가운데 정렬로 맞춰놓고요. 책갈피는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만들지 않고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에 덧말을 찾아야 되는데 2016 버전은 덧말 넣기가 있을 거예요. 2020 버전은 없죠. 입력의 바로 오른쪽에 이걸 클릭하면 메뉴 나타났죠? 바로 덧말 넣기 눌러주면 됩니다. 제목 위에 작은 글씨로 써있는 내용을 덧말에 입력을 해주세요. 덧말 위치는 제목 위에 이렇게 나타나도록 바로 위 선택해서 넣기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고 머릿말 작성하기 위해서 쭉 메뉴로 가서 머릿말 열고 머릿말 꼬릿말 눌러주세요. 종류는 머릿말 위치 양쪽 만들기 눌러주세요. 머릿말의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내용을 블록 설정해주세요.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키워주고요.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주고 머릿말 닫기 눌러 빠져나와 주세요. 바로 아래 문단 첫 번째 칸으로 커서를 이동해 놓으세요.
서식 메뉴로 가주세요. 문단 첫 글자 장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찾기가 어렵다면 입력에서처럼 메뉴 열어서 보면 문단 첫 글자 장식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클릭을 해주세요. 두 줄에 걸쳐 나타나도록 모양은 두 줄, 글꼴 테두리에선 글꼴, 다시 위에서부터 찾아서 글꼴 지정할 것 궁서 선택을 해주세요. 면색 열어주세요. 여기는 노랑이니까 255, 255, 0으로 선택을 해서 찾아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각주 입력해야 되는데요. 그림을 먼저 입력해도 되고요. 각주 같은 경우에도 내용 입력할 때 한자처럼 먼저 입력을 해놔도 상관없습니다. 사물 인터넷 뒤에 커서를 놓고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NN 이렇게 누르거나 입력해서 각주 이걸 찾아 클릭을 해주세요. 본문 아래에 각주 내용 나와 있죠? 그 내용을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 맨 앞에 자동으로 지정되어 있던 각주 번호, 현재는 각주 미주 모양을 보면은 번호 1, 2, 3으로 선택되어서 뒷장식 문자가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번호 모양의 모양을 원문자, 대문자, ABC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장식 문자 따로 필요 없다면 바로 위에 번호 모양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에 선이 가로로 나와 있죠. 각주 구분선 5cm 이렇게 출제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구분선 길이가 다르게 출제된다면 여기서 선택하거나 사용자 누른 다음에 값을 다르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대부분 5cm로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는 변경하지 않고 바로 위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다시 그림이 나타나는 문단 첫 번째 줄에 커서를 이렇게 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그림을 삽입하기 위해서 입력의 그림 위에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그림 폴더 위치에서 그림 4.jpg 파일, 이번에도 문서의 포함만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르기를 할 텐데요.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르기를 하세요. 그러면 테두리에 자르기 나타나죠?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자르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르기는 어느 정도 크기 따로 상관없이 적당하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적당하게 비슷한 위치로만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그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를 40, 높이도 40으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아래 본문과의 배치 4번 문제와는 다르게 이번엔 어울림으로 선택되어 있으면 되고요. 가로와 세로 위치 현재 문단되어 있는데 다른 게 선택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하는 거는 문단으로 가로, 세로 모두 선택되어 있는 상태예요. 옆에 있는 다른 내용은 변경하지 말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 쭉 영역 안으로 제한, 이거는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설정 무시하세요. 여백 캡션 탭 가주세요. 바깥 여백에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왼쪽만 2mm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림이 이렇게 오른쪽 바깥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마우스 왼쪽으로 가져가서 다시 한번 클릭해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더 이상 오른쪽으로는 이동하지 않을 거예요. 개체 속성에서 그림의 위치를 문단으로 지정하고 쭉 영역 안으로 제한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 줄의 끝 글자가 동일한지 확인을 해주세요. 모두 동일하다면 더 이상 변경할 필요 없죠. 동일하지 않다면 그림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살표 왼쪽 오른쪽 조금씩 움직이면 끝 글자가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다른 곳 클릭하면 자르기도 끝이 나요. 이제 아래쪽에 중제목 하나, 2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개가 동일한 글꼴, 글자 크기, 나머지는 다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글꼴과 글자 크기는 동일하게 변경할게요. 첫 번째 중제목 전체 드래그의 블록 설정, 그리고 글꼴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중제목 드래그의 블록 설정, 여기도 글꼴 궁서로 변경해서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 다시 첫 번째 중제목에 정각기호와 띄어쓰기는 빼고 3개에서 개요까지만 블록 설정. 이번엔 글자 모양을 들어가세요. 기본 탭에서 아래쪽에 글자색, 음영색 있죠? 2016 버전은 좌우로 나와 있을 거예요. 글자색은 하향을 선택을 해주세요. 색상 테마 오피스라면 팔레트에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음영색 열어서 여기는 빨강이니까요. RGB 값 255, 00 이것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 중제목도 정보에서부터 컨퍼런스까지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밑줄을 위에 서식에서 한번 지정을 해주고 글자 위에 특이한 거 나타난 거 있죠? 정보보호 선택. 이번에도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그리고 확장 탭으로 가서 강조점이 있는데요. 글자 위에 있는 것과 같은 거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컨퍼런스도 동일하게 블록 설정, 그리고 글자 모양 들어가서 강조점에 같은 거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두 개 중제목 사이에 6개 줄의 내용 있죠. 여기 이 6줄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에는 문단 번호와 줄 간격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줄 간격 먼저 위에 서식에서 180%로 변경할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운데 보면은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라는 메뉴 있는데요. 한글 2016 네오 버전에서는 메뉴 이름이 문단 번호 모양이라고만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대화상자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있는 게 출력과 동일한 거 찾아주세요. 만약에 없다면 비슷한 거 찾으면 되는데요. 그런 것도 없다면 그냥 아무거나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2020 버전은 아래 또 시작번호 방식이라고 해서 1수준 시작번호 1 이렇게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2016 네오 버전은 이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 정의 버튼 눌러주세요. 수준이 1수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번호 모양 먼저 바꿔야 되겠죠? 한글 가나다로 변경, 미리 보기에 마침표 나와 있으니까 변경할 필요 없죠.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번호 서식에서 여기에다 마침표를 입력을 해주면 미리 보기에 보일 거예요. 너비 조정에는 1수준에 지정되어 있는 값 20포인트로 변경, 정렬 오른쪽으로 변경. 이제 수준을 2수준으로 변경하세요. 번호 모양 이번엔 원문자 1, 2, 3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마침표 필요 없죠. 번호 서식에서 마침표는 지우세요. 그리고 너비 조정의 값 2수준에 지정되어 있는 것 30포인트로 입력, 정렬은 오른쪽으로 변경,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 만든 게 이렇게 선택되어 나타나죠. 이제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1수준에 지정된 가에서 바까지만 나타나는데요. 1, 2번으로 지정돼야 될 이 두 개 줄 블록 설정해 주고요. 서식 메뉴의 오른쪽 끝에 가면 한 수준 감소가 있어요. 클릭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다라로 되어 있는 이 두 개 줄 한 수준 감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가 1, 2, 나 1, 2 이렇게 나타났죠. 아래 빈 줄은 아무것도 설정되지 않은 기본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중제목까지는 완료된 상태니까요. 표 안에 모든 셀 드래그에 블록 설정해 주세요. 글꼴 글자 크기 정렬은 이미 설정했으니까요. 테두리 지정하기 위해서 알파벳 L키 누르세요. 테두리 탭에서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지 바깥쪽의 테두리 이중실선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선 없음 이걸 동시에 이 화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중실선 선택하고요. 위쪽 테두리 아래쪽 테두리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종류를 없음으로 변경해서 왼쪽 테두리 오른쪽 테두리 지정해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행만 드래그의 블록 설정 다시 한번 알파벳 L키 누르세요. 이번에는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해서 아래쪽 테두리만 선택하고요. 셀 배경이 지정되어 있죠? 배경 탭으로 가주세요. 그라데이션 선택을 해주고요. 유형은 가로로 선택, 그리고 옆에는 줄무늬, 그리고 시작색 하양이니까 변경할 필요 없고요. 옆에 끝색에서는 노랑이니까 RGB 값 255, 255, 0 이걸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의 마지막인 기관명 블록 설정에서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 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은 도둠으로 입력해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기준 크기를 24포인트로 변경, 진하게 속성 클릭해 선택, 장평을 105%로 변경,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오른쪽 정렬은 이미 지정을 해놓았죠. 이제 마지막으로 3페이지에선 오른쪽 하단에 쪽번호 5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3페이지의 첫 번째 칸으로 이동해서 커서 놓고요. 쪽 메뉴로 가서 쪽번호 매기기 눌러주세요. 번호 위치는 오른쪽 아래, 번호 모양은 원문자 1, 2, 3 선택을 해주고요. 줄표 넣기 보이면 안되죠? 줄표 넣기 해제하고 아래 시작 번호는 5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넣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1페이지와 2페이지 오른쪽에는 쪽번호가 보이지 않지만 3페이지 아래쪽엔 쪽번호 원문자 5로 나타날 거예요. 그럼 이제 모두 완료했으니까요. 저장하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검토할 시간 충분할 거예요.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다시 한번 지시사항과 출력 형태 보고 검토를 해주고요. 모두 완료했다면 저장하고 감독관 PC로 제출하고 제출 확인 받은 후에 퇴실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